안녕하세요, 지성인 여러분.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수용 대표님이 쓴 일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가 눈에 띄는 표지입니다. 제가 이 대표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원래 이 채널이 그 2호라는 채널에 속해 있었던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있었던 채널인데, 유명한 연사들이나 기업의 CEO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1대1로 심층 면접을 하는데, 이 최성훈이라는 PD님이 질문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전 준비도 정말 잘하시고 그 코너 속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엔 독립까지 하셨는데, 조수용 대표님은 그 독립된 채널에서 나온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한번 구입해서 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고, 확실히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지 책 자체의 이 사이즈라든지 컬러감, 그다음에 목차, 종이 재질, 이런 것들이 너무 감각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책 리뷰를 하면서 표지나 장평, 자간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는데, 이 책은 휴대성도 너무 좋고 종이장을 넘겼을 때 그 촉감, 그런 것들도 너무 좋고, 확실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자면, 서울대와 서울대학원을 나오셔서 네이버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매거진 B라고 해서 다른 잡지에 비해서 갖고 있는 차별성은 광고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잡지 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광고를 꼭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잡지들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전시회 광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광고, 뭐 플랫폼에 대한 광고, 그 신문에서만 봐도 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매거진 B에서는 광고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두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읽어봐도 정말 좋은 잡지입니다. 저도 평소에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어떤 브랜드를 취재하셨는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데, 내용을 좀 살펴봤고 왜 잘 됐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지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쭉 책장에 꽂아놔도 충분히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잡지 시장에서 이런 레거시한 컨텐츠들이 잘 소비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책에서 좀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잡지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애초에 해외 쪽에도 수출을 할 명목으로 번역도 해서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최성훈의 사고실험, 여기서 제가 처음에 봤다고 했죠. 이 썸네일 보면은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말하는 일의 감각. 지금 조회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고실험 채널도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매거진 B라는 책 표지가 되게 감각적이죠. 이솝의 핸드워시나 이런 걸 사면 라벨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라벨지를 이렇게 표지에 입혀가지고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 네이버의 사옥 그린 팩토리의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을 맡아서 하셨던 분이고, JOH라고 회사를 차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D타워, 영종도에 있는 네스트 호텔, 이런 식으로 건축과 공간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시고,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책방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들을 런칭하기도 하고, 디자이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이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일의 감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분이 디자이너기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된 제목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당연한 틀에서 좀 벗어나고, 특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디자이너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와 다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근데 과거에 이분이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활동한 당시에는 이 디자인이라는 그 가치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간판 예쁘게 만들고 명함 만들고 뭐 책 만들고 표지 만들고 약간 요런 개념이었다면, 디자인은 꼭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틀을 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되게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일의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왜 이 일의 감각이라는 게 필요한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본질을 이해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고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방향성을 잃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식품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호텔도 하고 뷰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전자제품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회사의 방향성과는 달리 회사의 어떤 이익과 존속을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라는 느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본질은 부동산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특히 호텔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호텔도 본질이 장치 산업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 거 보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학력이 좋거나 어떤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일을 잘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많은 사회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거래처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도 일을 해왔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고 타인을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딱 말 몇 마디와 그 행동을 보면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진짜 하루하루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각들이 훈련되고 정립이 되고 나만의 어떤 기준이 생기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어떤 직업과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의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꼭 디자인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 회계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이 디자이너로서, 이 회사의 대표로서, 결정권자로서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좀 궁금했고, 실제로 본인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몰입입니다. 몰입이라는 거는 나의 취향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지?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동기와 계기를 다른 사람한테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뭐 디자인 의뢰를 받았다면 왜 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이런 거를 맡겼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주인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오너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지시하셨을까? 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이런 거를 부탁했을까? 왜 이 사람은 예쁜 간판이 필요할까? 자꾸 몰입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몰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을 이해한다라는 말과도 이어질 수 있는데,
좋은 기획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문제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간다. 이 책에 나오는 예를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이버의 그 그린팩토리라는 사옥을 지을 때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제 차를 끌고 뭐 마트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주차장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첫 인상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을 딱 들었었을 때 내가 어디에 차를 주차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잊어먹고. 그래서 그 주차장의 기둥에 있는 번호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 주차 정산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 번호를 입력하면 뭐 위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소리로써 그거를 기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그린팩토리에서는 지하 2층에서는 물소리가 나고, 지하 3층에서는 새소리가 나고, 지하 4층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소리로써 그 공간을 기억한다라는 기획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업무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아 맞아, 나 아까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거기 지하 주차장 버튼 옆에 늑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쉽게 내가 주차했던 차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좋아했던 어떤 순간, 첫 장면을 떠올리고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구체화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제가 파주에 정말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아이스타일이라는 카페인데, 그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3층을 올라갔는데 다들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있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수다를 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도 파주를 가면 항상 그 카페를 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카페를 차릴지 안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카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카페였구나 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카페들을 찾아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책 리뷰를 해봤는데, 일의 감각이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이나 직접적인 선택, 결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지는 축적된 경험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고, 이런 윤택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런 사소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본질인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각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 본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그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미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과 아까 그 유튜브 최성훈의 사고실험 인터뷰도 한번 보시고, 이 일의 감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